우리에게 병을 옮긴 중국은 외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방역이라며 이제 우리를 방역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중국인은 자유롭게 한국에 오는데 우리 국민은 입국을 거부당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번 선거는 보수와 진보, 좌와 우의 대결이 아닙니다. 상식과 몰상식, 염치와 파렴치, 진짜 공정과 가짜 공정을 구별하는 중요한 선거가 될 것입니다. 어제 국회에서는 얼마 전 창당된 미래한국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서 미래한국당으로 당적을 바꾼 바로 한성교 의원의 연설이었는데요.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심각한 중국 눈치 보기로 인해 왜 초기 방역에 실패했는지를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사실 이 연설만 들어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퍼진 근본적인 이유가 신천지라는 등의 무식한 정치적 세뇌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래한국당은 민주당과 정의당, 여러 군소정당들의 불법적인 선거법 개정안 날치기 통과로 인해 이것에 대항하기 위해 탄생한 정당입니다. 그런 만큼 미래한국당에는 새로운 인재가 국회에 들어갈 수 있는 등용문이 된 거나 다름없어졌는데요. 분명 유권자들은 어떤 후보를 비례대표 후보로 내세울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리라고 생각됩니다. 어제 한성교 대표 연설 중 저는 이 부분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번 선거는 진보와 보수, 좌우의 싸움이 아니다. 상식과 비상식, 그리고 비상식을 넘어 몰상식과의 싸움이다. 중도 보수, 그리고 합리적 진보 세력까지 아우르는 통합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보수인지 진보인지도 모르는 유권자가 40%나 가까이 되는 대한민국의 민심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발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성교 대표는 지난 1월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는 연설에서 국회 본회의장에 서는 것이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고 발언했는데요. 그의 말처럼 마지막 정치 인생을 대한민국의 정치권에 훌륭한 인재들이 들어오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되길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은 시진핑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어려움은 누구의 어려움이란 말입니까? 그토록 강조해온 전략적 동반 관계라는 것이 중국인이 아플 때 한국인이 함께 아파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시진핑 주석은 더 나아가서 우한 폐렴의 발원지를 밝히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제는 한국 폐렴이라 우길 상황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러시아, 몽골, 미얀마, 심지어 북한까지도 중국인 입국을 차단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다면 초기에 중국인 입국을 전면적으로 차단했어야 합니다. 신속한 정보 공유와 강력한 대응 공조 시스템을 구축해서 중국에 제한했어야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중국인 입국을 금지해달라는 야당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 초기라면 몰라도 지금은 실효적이지 않다는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말대로라면 초기에는 실효성이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병을 옮긴 중국은 외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방역이라며 이제 우리를 방역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중국 눈치를 보느라고 방역문을 열어놨는데 중국은 우리에게 훈계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인은 자유롭게 한국에 오는데 우리 국민은 입국을 거부당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총선 전 시진핑 방한을 위한 눈치를 보기가 죄 없는 우리 국민들만 괴롭히고 있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눈치 보기 저 자세는 가장 저급한 외교입니다. 지나친 친중 외교는 외교가 아닌 굴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라도 중국에 항의할 것은 항의하고 자제도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 출장이나 다니는 외교부 장관, 이에 존재감 없는 주중 대사에게 대응책을
주문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총선은 매우 어려운 환경에서 치러지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국발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시작된 국가적 재앙 속에서 치러지게 됩니다. 심각한 관권 선거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이들 모두가 선거 행정과 선거법 위반 수사를 이끄는 자리를 여당의 현역 의원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와대는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의 수사 대상입니다. 공명선거를 기대하기 대단히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미래한국당은 진짜 인재로 비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국 사수 같은 비상식, 몰상식에 기대는 가짜 청년 말고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는 경력도 속이는 친여 판사 말고 속이 꽉 찬 다방면의 진짜들로 승부하겠습니다. 또 386 정치인들이 쌓아올린 높디 높은 진입 장벽을 허물며 시대교체, 세대교체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미래를 볼 줄 아는 사람들로 국회 새바람을 불어넣겠습니다. 현 정권의 오만과 폭주를 심판하는 중도 보수 세력의 새판을 짜는 데 있어서 미랄이 되겠다는 심정으로 저 자신을 내려놨습니다. 본회의장 단상에 서는 것이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김종필 전 국무총리는 서쪽 하늘이 황혼으로 뻘겋게 물들어갔으면 하는 과욕이 남았을 뿐이라는 말씀을 남긴 바 있습니다. 진짜 인재 발굴에 남은 저의 국회의원 임기를 바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반드시 수호하겠습니다. 주변국 어느 곳과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 외교, 할 말을 하는 당당한 외교, 굳건한 한미동맹을 발판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한 인재들을 세우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잠시 잊혀져 있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추미애 법무장관의 상식박 언행은 갈 때까지 간지 오래됐습니다. 미국을 사례로 들어서 선거 공작 사건의 공소장 비공개를 정당화하려다가 가짜 뉴스로 밝혀졌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며 일본 검찰을 이야기했다가 이 역시 가짜 뉴스로 확인되고 말았습니다. 국회 청문회 전부터 검찰 인사 자료를 챙기더니 임명장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상권력 수사팀을 공중분해 완전 해체시키고 말았습니다. 사사건건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사사건건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 법무장관이 아닌 무법장관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검찰 수사로 인해서 폐해는 정치 권력이 검찰에 간섭함으로써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문제는 검찰이 아니라 정치 권력인 것입니다. 1789년 프랑스 혁명으로 근대 검찰 제도를 탄생시킨 프랑스는 몇 년 전에 법무부 장관의 검찰 지휘권을 폐지했습니다. 검찰의 중립을 제도적으로 담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들 미래한국당은 제2의 추미애를 막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추진하겠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사법부와 헌법기관의 편향성도 바로잡겠습니다. 작금, 대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선관위 등에 있어서는 정치 권력의 입맛에 맞는 코드 인사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와 헌법기관의 중립성이 흔들리면 국가가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 미래한국당은 사법부와 헌법기관이 이 나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5월 10일 취임하면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자유로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우리 국민들은 그 약속이 얼마나 위선적인 것인지 생생하게 목도했습니다.
조국의 그 수많은 비위가 드러났음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합법적인 제도 속의 불공정이라며 파렴치 위선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 바 있습니다. 분노한 수십만의 국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목이 터져라 항의했지만은 오히려 대통령은 조국의 임명으로 정의가 확산됐다고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상처받은 국민들에겐 사과 한마디 없이 지금까지 고초만으로도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며 범법자 조국에게 사과했습니다. 조국과 그 일가가 저지른 수많은 불법, 국민을 분노케 한 그 엄청난 불의를 마치 정의인 양 호도하고 있습니다. 범법자 조국을 절사적으로 감싼 사람들은 영입 인재로 둔갑해서 집권 여당의 총선 꽃가마에 속속 오르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보수와 진보, 좌와 우의 대결이 아닙니다. 상식과 몰상식, 염치와 파렴치, 진짜 공정과 가짜 공정을 구별하는 중요한 선거가 될 것입니다. 진짜 공정과 상식은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권의 실세들은 자기 자식은 자사고 특목고 보내놓고는 남의 자식은 가지 말라며 특목고 등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사태를 계기로 해서 조국의 자녀가 거쳤던 대입 수시의 비중을 줄이고 정시를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교육은 여러분 알다시피 백년지 대계입니다. 대통령의 즉흥적인 말 한마디로 국가가 교육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것부터가 정상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미래한국당은 자사고 특목고의 순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반고의 경쟁력을 끌어올려 좋은 교육제도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임미리 교수의 민주당만 빼고 칼럼에 대한 여당의 행태는 목불인견이었습니다. 사과도 없이 슬그머니 고발을 취하하더니 극렬 지지자들은 대신 나서서 신상털기, 선관위 고발 등 무차별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입만 열면 민주화 구두선을 외치는 정당에 반민주적이란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현실, 참으로 아이러니하고 역사적 비극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과거의 민주화 경력 파리 정치는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더불어민주당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구엄한 민주, 더불어 반민주라는 세간의 비판도 새겨보기를 동시대를 살아가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충고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갈갈이 찢기고 또 찢기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범법자임이 분명한 조국을 앞에 두고 아직도 확정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다, 인권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감싸며 조국 대 반조국, 친문과 반문으로 대한민국을 쪼개고 또 쪼개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네는 무슨 짓을 해도 선이고 상대는 아무리 정당한 요구를 해도 적폐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 정권의 계산법 아닙니까? 생각이 다른 상대를 악으로 규정하는 극단적 이분법은 이제 끝내기 바랍니다. 우리 미래한국당은 통합의 정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중도와 보수, 나아가서 합리적인 진보까지 아우르는 통합의 정치를 공천 과정부터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4.15 선거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선거입니다. 청와대는 선거 공작의 지휘소였고 핵심 실세들이 무더기로 기소됐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해명이나 사과는커녕 검찰 수사팀을 해체하고 공소장을 숨기는 막가파 형태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기본 틀인 선거법을 제멋대로 무시하라고 산권력 수사를 원천 봉쇄하는 공수처법을 야당 반대를 짓밟고 통과시키고 말았습니다. 이를 비판하는 칼럼을 쓴 교수와 언론사에겐 고발이란 족쇄를 채우는 오만을 보여주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자신들은 내놓고 불법을 저지르면서 조금만 귀에 거슬리면 재갈을 물리려 합니다. 민주주의가 아닌 문주주의,
또한 조국과 민족이 아닌 조국과 문족이란 개탄이 이 나라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권의 브레이크 없는 폭주를 저지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현명하신 국민 여러분께 간절하고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헌정과 법치의 파괴, 가짜 공정, 가짜 정의, 그리고 가짜 평화의 행진을 멈출 수 있게 국민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이번 총선을 분기점으로 우리 사회 곳곳의 분열과 갈등을 끝내고 통합과 미래로 함께 나가길 기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도와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추천, 구독, 공유, 후원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킵니다.